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번 주에 좀 핫한 뉴스가 있었죠.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꽤 된 일이긴 한데 공중파가 제대로 이렇게 때려준 게 저번 주였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니 차 괜찮냐 이런 소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모델 S, 모델 X 이 정도를 보고 있지. 왜냐면은 이게 운행하다 보면은 이 오토파일럿과 OTA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겪다 보니까 그냥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차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런 뉴스가 터지면은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죠. 아무리 오너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거를 실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테슬라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있죠. 용인에 아시아 최초의 최대 규모의 이 사고 수리 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서비스 센터와 수리 센터는 다른 겁니다. 서비스는 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보증 기간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보증이 지나면 그때 돈 내고 이렇게 수리를 받거나 그런 거고, 사고 수리 센터는 말 그대로 사고 났을 때 뭐 수리받는 외판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뭔가 틀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거를 수리해주는 그런 센터인데, 용인이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트렁크 교환을 딱 권했다고 해요. 거기 뭐 엔지니어 분께서. 그래서 교환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트렁크가 똑같다. 똑같다. 아니 말이라도 하지 말지. 아니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니 테슬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객님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거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괜찮으시. 이걸 잘하잖아요. 잘하잖아. 근데 왜 없으면은 좀 기다렸다가 교환을 하지. 왜 없는데 왜 교환을 안 했는데 왜 교환했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치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게? 이 걸릴 거짓말을 왜 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좀 그런 게 있고, 다만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센터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에 속합니다. 네, 제 센터 기록입니다. 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거의 뭐 가다시피 했죠. 아마 7월부터는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때 7월 8일에 하필 또 용인이야. 용인에서 정말 좋은 텐션 분인가? 이분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이제 잡소리가 잡혀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가더라도 잡았습니다 타보세요. 아니 차를 받고 나가면 바로 소리가 나는데 시운전은 안 해봤나? 아무튼 그런 분들, 그럼 이분들도 당연히 최선을 다했겠죠. 이분들 심정이 이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내가 느끼는 잡소리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잡소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주관적인 영향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그걸 못 잡아가지고 중간중간 헤드라이트도 안에 막 얼룩져가지고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 센터를 굉장히 자주 다녔는데, 여기 다니면서 느낀 거, 소비자랑 이 뭔가 좀 잘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치고 하는 게 용인 서비스 센터의 방침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일부 어떤 엔지니어 분의 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단이 났지만, 뭐 회사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쪽에서 잘못하면 결국에는 책임은 위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의뢰자 담당하니까 의뢰자분께 사과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못합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제가 책임자니까 잘못이 지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고 서비스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이런 거 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침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포뮬러1, F1 크루 테크닉을 바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하면 1시간 안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수리가 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 1시간 안에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F1에서 실제 몸담고 있는 분도 고용을 했었다고 해요. 좀 된 뉴스죠. 2015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빠른 거 당연히 좋죠. 일단 서비스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좋고, 그리고 빠르게 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다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단을 낳고 보면은 제대로 하는 거, 사실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는 살짝 시간 30분 1시간 더 걸리고 이런 것보다 제대로
내 니즈에 원하는 만큼 고쳐졌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센터 이만큼 다니니까 여기 2022년 2월 25일만 있지만 그 아래로 쭉 있습니다. 저 진짜 서비스 센터 많이 다녔고 많은 분들 만났는데 다 달라. 정말 다 달라요. 진짜 사람마다. 어떤 분은 정말 만족스럽고 어떤 분은 좀 힘드신갑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피드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너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느냐? 이제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타면 탈수록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요새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 좀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뉴스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 팔고 제네시스 약간 팔면 이제 G80 이런 거를 좀 사서 다니면서 좀 편하게 승차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 타고 다니지 않을래. 네, 어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테슬라를 팔 생각이 정말 추호도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타고 불편하고 이거 못 쓰겠다 이런 안 좋은 경험을 겪었으면은 당연히 저도 내연으로 다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전기차를 사거나 아이오닉이나 이런 차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했겠지만 너무 만족스러운 것이죠. 최근에 제가 또 장거리를 갔다 왔죠. 여기 여수에서 충전했으니까 인증되는 거죠. 마침 갔는데 전비도 잘 나오더라고. 여수에서 인천 오는데 당연히 한 큐 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김포에서 여수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을까요? 모델3 롱레인지인데 걱정 없어요. 제가 2020년 구형인데도 잘 나오죠. 54kW 있어가지고 417km 주행했는데 좀비 이 정도. 제 차가 열화를 좀 먹어가지고 가용 가능한 배터리가 70kW인데 그거를 환산하면은 540km 정도 뛸 수 있고 2020 모델3입니다. 리프레시 아니에요. 이게 2020년형 모델3 롱레인지도 열화 되기 전 76kW이니까 70이 아니냐? 제 영상 많이 보시면 나옵니다. 76이에요. 최초에 76이었으면 580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전비를 유지했다고 하면. 아무튼 간에 요새 좀 전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장거리를 운행하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인천, 전주, 여수, 전주, 인천 이렇게 갔는데 900km 정도? 그쯤 뛰었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토파일럿이 없었으면 이거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토파일럿이 있었고 노화가 있었고 하니까 정말 너무 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충전까지도 너무 쉽게 충전하니까 제가 여수 갔는데 여수의 히든베이에 슈퍼차저 있죠. 게다가 전주에도 있죠. 청라, 송도 다 있죠. 여기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중간에 또 화성에도 있죠. 부여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불편할 게 전혀 없고 운행할 때도 편해요. 그렇다고 이게 차가 성능이 안 좋냐? 주행 가는 거리 테슬라 아닌 차들이 잘 나오는 거 그렇게 좀 홍보하는 차들 보면은 싱글모터 차량이에요. 얘는 출력도 제로백이 4.5초 그쯤 되죠. 출력이 딸리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주고 있고 게다가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OTA 같은 것들 또 업데이트 됐어. 숙소에서 자면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는 걸 보면은 이거를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저는 너무 잘 타고 있고 저도 불편한데 억지로 타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하니까 그냥 뭐 저 이런 거를 좀 모르면은 굳이 이거 테슬라가 좋은지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될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고 괜히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대응을 하고 이러면은 괜히 이제 서로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테슬라는 아니다 좋다 이런 장점이 있다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전 그냥 이거 탈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이 좋은 거, 이 편한 거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차라리 그냥 아는 사람만 그냥 누리게 하지 굳이 이거를 내가 좋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도 약간은 좀 드는 생각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기도 하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테슬라 인기가 많이 줄었다 뭐다 이렇게 많이 열심히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코비드 때문에 상하이 공장이 봉쇄됐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꾸준히 계속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공장 증설하고 있죠. 생산량 많이 늘어가고 있죠. 예약자들한테 차를 못 주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죠. 이렇게 OTA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차를 업데이트를 계속 이렇게 수시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남들보다 독보적인 인프라를 이렇게 깔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저런 차군갑다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테슬라는 불편할 거야 테슬라 야 그거 어떻게 타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 유튜브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 디스해야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꼬집어주고, 사실 좀 언론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잘한 거. 뭐 이런 것들 뉴스가 나와야 좀 개선이 되는 거니까. 좀 오늘도 테슬라 말고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의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컨셉카라든지 아이오닉 6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많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들, 인프라 깔아준 것들, 배터리 혁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냥 뭐 디자인이 뭐 훌륭해? 그래. 사실 아이오닉 6 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전에도 다루긴 했지만 그 디자인이 이렇다, 끝이잖아요. 그게 끝.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아이오닉 6가. 다만 다른 제조사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배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차를 만들었다,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요원한 편이죠, 이런 쪽에서. 반면 테슬라는 정말 다양한 기술의 혁신, 이런 거를 계속 만들고 공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큐포인트로 띄워놨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표 나오고 출시가 되더라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있을까? 와, 디자인이 좀 좋네요, 이거 말고 말씀드릴 게 없지 않을까. 그런 거에 비해서 테슬라는 계속 말씀드릴 게 나오니까 이런 게 바로 테슬라와 테슬라 아닌 차들의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테슬라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테슬라의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우리나라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FSD 베타 10.13 버전인데, 트위터 분이 여쭤보셨나 봅니다. 어떤가 이번 업데이트. 근데 메이저 임프루먼트라고 적혀 있죠. 뭐 좌회전할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좌회전도 잘한다, 더 잘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10.16 버전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회전교차로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테슬라 모니터에 보여주는 건데, 아니 이렇게 길게 보여줘? 이게 가능한가? 얘 눈이 사륜안인가? 아니, 3륜안은 맞지, 카메라가.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본다고? 얘만 그러냐? 아니죠? 좀 더 그렇죠? 아니, 여기까지 볼 수가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카메라 비전 베이스 방식인 거는 당연해요. 그건 맞는 말인데, 얘가 이제 중간중간 내비게이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쓰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제 인공지능 예측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 거죠. 살짝 본 거 가지고 예측해가지고 이거를 그려낼 때는 기존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좀 참조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카메라 비전이 더해지니까 이렇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가야 돼, 이거를 이 위치인데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연산이 정말 쉽지 않은 연산일 거거든요. 이게 외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리밍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런 연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여러분의 컴퓨터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보면은 소프트웨어 중요성, 자율주행,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는 거야 진짜. 이게 최소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참 테슬라 FSD 오너로서 이런 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천천히 기다려보면 언제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저는 기대하는 게,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 당장 안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오토파일럿에도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잖아요. 싱글 스택. 이게 FSD 베타에 고속도로건, 시내건, 뭐 PP주차건 이런 거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해가지고 이게 싱글 스택이 되면은 오토파일럿도 그 싱글 스택에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의 오토파일럿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으신 분들, FSD가 없으시고 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소식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오토파일럿의 개선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내용이다라는 거, 좀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 밖에 간단하게 좀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여수 가가지고 업데이트 했는데, 저 업데이트 하나 됐더라고요. 이게 연식에 따라 3냐 Y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 이번에 좀 재밌습니다. 타이어 컨피그레이션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뭐 보시면 좀 아실 거니까, 테슬라 정비에 튠 및 타이어 구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19인치인데 18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얘가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거 운행할 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하면은 실제 주행 가는 거리 예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얘까지는 원래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게 이게 추가가 됐죠. 타이
오타죠 이거? 타이어죠.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이어를 교체한 다음에 이걸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주행을 최적화할 수 있다. 주행을 최적화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아니고. 물론 여기에는 주행 가는 거리를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토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업데이트 했거든요. 업데이트 완료했다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 또 재밌는 내용이 차량 보정을 위해 처음 주행할 때는 급가속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면서 구르면서 이 사계절 또는 여름용 타이어의 특성을 차가 인식해가지고 그에 맞게 앞으로 휠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제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동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겨울에 저 윈터 타이어 쓰니까 겨울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윈터 타이어에 좀 뭔가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고무 같은 게 좀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 또 상대적으로 좀 뭔가 좀 쫀득한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맞게 이런 제어 같은 게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있긴 있어요. 지금도 속도가 좀 내면은 얘가 좀 꽉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좋다 했던 거는 사고 나기 직전에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위험할 때 얘가 좀 더 빨리 해준다는 거였는데 제 차에는 없더라고요. 기능이 없나봐. 기능이 없나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오직 특정한 모델 3, 특정한 연식의 모델 3. 2020은 안 되나? 아쉽네. 그래서 특정한 모델 3와 그리고 모델 Y는 전부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모델 S, 모델 X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서튼 모델 3에만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차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아쉽다. 좀 넣어주지. 그래서 이번에 202.20.6 버전에 제 릴리즈 노트에 뜬 거는 달랑 이거밖에 없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오토파일럿을 쓸 때 뭔가 곡선에서 좀 안정적인 느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들고 차선 변경도 워낙 잘했는데 더 잘하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써봐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것들이 나날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충전 편하지. 그쵸? 주행 가는 거리 좋지? 좋지. 주행 가는 거리 좋잖아요. 아니 54kWh밖에 안 쓰는데 417km 간다니까. 전비도 좋지. 차 성능 밟고 싶을 때 밟으면 쭉 나가지. 반자율 주행 성능 뭐 최고지. 아니 도대체 뭐 HD랑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요. HD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만족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타는 이유, 다음 차도 테슬라를 타야 되는 이유.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이제 차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었어요. 차에 대한 욕심은 모델 S, X 이런 거를 갖고 싶지 옆에 막 1억짜리 차가 뭐 지나가서 야 X5, X6 내가 옛날에 타고 싶었던 차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요새는 제가 특히 이번에 여수에서 인천 갔는데 정말 오토파일럿 걸고 편하게 NOA 켜고 편하게 오는데 이런 거를 느껴보니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틀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생각이 사실 전 진지하게 안 들어요. 만약 비싼 차를 준다면 그거를 팔고 모델 S 이런 거를 넘어갈 생각을 하지 뭐 이런 거에서 동의를 하실 분이 있고 안 계실 분도 있겠지만 실사용자의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